에센셜 오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고요. 제가 그래서 아로마 얘기를 해서 이거 아로마잖아요. 사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는 아로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얘의 향이 아로마. 청국장 향도 아로마. 홍어 냄새도 아로마예요. 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에센셜 오일의 향이 아로마고 향기 세라피 하니까 아로마 세라피랑 이름이 붙은 건데 제가 에센셜 오일이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그냥 아로마 하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 어떤 분이 무식하다고 나더러 배운 여자가 에센셜 오일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2호라고도 하더라고. 에센셜 오일에서 2호라고도 부르는데 2호는 왜 요구르트 같아서 부르기가 싫고 2호 요구르트잖아요. 부르기가 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그냥 나는 아로마라고 무식한 애들 좀 아로마라고 해야겠다. 아로마가 이렇게 입이 잘 붙더라고. 발음도 편하고. 근데 에센셜 오일은 이게 힘을 줘야 돼서 저는 예, 아로마가 좀 좋아서 그냥 아로마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배우시는 분이니까 에센셜 오일의 정의가 뭐냐고 보시면 이게 현대의학이 현미경하고 그 항생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현대의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균만 봤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봤어요. 식물의 이파리를 봤더니 조그만 주머니가 있더라. 여기에 오일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 오일들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13페이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 식물의 줄기, 뿌리, 꽃, 열매, 과일, 껍질씨, 수액 등에서 수증기 증류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되는 향기가 강하고 농축된 액체를 말해요. 아까 그 아로마 세라피 정의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법으로 뽑는, 나름의 추출법으로 뽑는 향이 강하고 농축된 액체를 말하는 게 에센셜 오일이에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냥 오일은 서양의 한약이라고 보시면 거의 컨셉이 맞아요. 레몬 오일을 드려볼게요. 라임으로 하자. 레몬이 너무 많이 서 라임 드려볼게요. 이거 한 방울에서 만져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 기름이잖아요. 에센셜 오일 기름이에요. 기름은 마르면 굉장히 미끌거려요. 근데 얘는 기름이긴 한데 기름치고는 되게 뽀드덕거리는 느낌이 되게 강하세요.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름은 바르면 되게 미끈덩거리고 흡수가 잘 안 돼요. 손 남았어요? 향만 남고 이미 거의 없어요.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이게 식물성 기름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에센셜 오일은 기름기가 있는 미끈거리는 물질이 아니고요. 색깔도 거의 없고요. 다른 오일과는 잘 섞이겠죠. 기름이니까. 나름 이렇게 뽀득뽀득거려도 기름이에요. 물하고 절대 안 섞여요. 네. 그리고 기름이니까 빛하고도 안 친하고요. 열하고도 안 친해요. 가스레인지 옆에 놓으신다거나 양지 바른 곳에 올려놓는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달라보시면 두 개 이상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오일이라고 부르며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성분보다 이렇게 약간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쓰면 안 되는 게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로마를 쓰시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유칼립투스 로즈 썼어요. 얘의 효과를 다 가져가요. 근데 이 두 개가 공통된 효과면 상승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두 개를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라벤더하고 페퍼민트를 같이 썼어요. 책에 보면 물론 그게 쭉 나오겠지만 모든 게 책 그대로는 안 되거든요. 라벤더는 진정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페퍼민트는 약간 각성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 같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쓰고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아로마 쓰는 가장 큰 부작용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 효과가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좀 더 뭔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예 반응이 없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그럼 아무 효과가 없으면 나는 나쁜 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내가
진정 효과 있으려고 썼는데 라벤더하고 페파를 썼어요. 라벤더 진정 이제 각성이에요. 그러면 각성 쪽으로 쌤쌤인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잘못 쓴 건 아니고요. 다른 효과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일은 같이 쓰시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쓰시면 시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라벤더가 불면증에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도테라의 블렌딩 중에 세레니티라는 블렌딩이 있어요. 얘는 라벤더를 포함해서 6개, 7개 정도 오일이 들어있고요. 다 라벤더 앞에서 진정을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모든 오일은 곧 배우시겠지만 다 심리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심리 효과, 라벤더는 한 가지라면 얘는 6가지 심리 효과를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훨씬 시너지가 크겠죠. 내가 진정이 안 되는 데는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누구는 심장이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누구는 체력이 남아 돌아서 안정했는데 붕붕 날아다니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생각이 많아서, 되게 여러 가지, 누구는 긴장이 안 풀려서,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 이슈를 그런 거 모아놓으면 더 세게 가져가겠죠. 이게 블렌딩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를 설명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마는 약이 아니에요. 약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애들이 보통 코피가 나는 나이대가 있죠. 자다가 베개에 이렇게 막끔 적셨다고 엄마들이 걱정 들어보셨죠? 동네방에 다 있어요. 없는 동네는 없어. 내 아이가 안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런 애들이 없는 동네는 없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성장기에. 근데 딱 다친 거 아닌데 코피가 났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당연히 병원을 가요. 혈관이 짖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반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코피가 나는 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다치지 않는 코피가 났다, 속 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코피가 그거잖아요. 감기 뒤끝에 나는 코피. 열감기 심하게 나고 코피 나면 엄마들이 끝났다 이 얘기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우리 엄마 많이 했는데. 설사를 하거나 열꽃이 피거나 코피가 나면 그 열이 끝나요. 이 감기가 낫는 증거예요. 속에 열을 빼는 기전 중에 하나가 코피예요. 그래서 코피가 나면 애들이 밥을 되게 잘 먹어요. 속이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속열 때문에 코피가 났어요. 혈관을 짖었어요. 속열이 가라앉았어요? 안 가라앉았잖아요. 혈관만 짖었어요. 그러니까 코피가 또 나요. 왜 열이 안 빠졌으면 계속 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거푸 계속 코피가 나기,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나겠죠. 병원에 가면 짖어요. 근데 코에서 코피 나는 혈관이 큰 혈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짖다 보면 딱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짖을 데가 없어요. 한 4번쯤 가면서 오지 말라 그래요. 짖을 데가 없다고. 얇은 혈관에서 짖으면 유착돼 버려요. 그럼 그 뒤로 혈액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 할 수가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의원 가야지. 진맥을 다 해. 약을 먹어. 속열 잡으면 너무 다행인데 속열을 못 잡았으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피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주 터져서 거의가 재생되는 기간만 석 달 정도만 피 안 나면 얘 완전히 회복되는 병이거든. 근데 그 기간을 못 버텨서 코피가 나니까 계속 코피가 병처럼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의원 가도 만약에 안 돼요. 근데 한의원 약을 먹고 잡히는 도중에 누가 코를 건드렸어. 그죠? 습관성 코피가 되면 코를 파도 코피가 나고요. 건조해도 코피가 나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코를 건드려도 코피가 나요. 그래서 코피가 또 나. 그럼 한약은 먹으나 마나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들 걱정을 하면 아줌마들의 준 레시피 똑같아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부추가 좋대. 이렇게 얘기해줘. 엄마들은 100%예요. 물어보면 연근이 좋대. 그래서 가요. 마트 가야죠. 방법이 이제 없어. 한의원 약 먹어도 안 잡혀요.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연근을 사고 부추를 사와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많이 먹여야 되죠. 엄마들은 머리를 많이 쓰잖아.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연근을 갈아요. 그다음 부추 다져서 전을 지져요. 이게 한 입당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연근과 부추의 조리 방법이에요. 지져서 놓으면 연근 좋아하시나? 연근 좋아하세요? 부추 좋아하세요?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아니에요. 훌륭하다 연근도 먹고 잘 안 먹어요. 네. 특히 코피 난 연령대가 돌쟁이부터 보통 6살, 7살 고서 왔다 갔다 고 나이 때 애들은 연근 안 먹어요. 부추는 더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져놓고 한 번은 억지로 먹였으나 코피 나는 거 왔는데 먹었으나 2끼, 3끼 절대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나죠. 얘한테 애 혼내고 남은 거 다 먹어요. 그럼 살찐다? 그럼 또 화난다? 이 악순환인 거지. 그러다가 포기를 해요? 그럼 어느 순간 스르르 없어지는 게 코피예요. 나는 게 없어져. 네, 보통 다 그렇게 나아요. 생각해서 부추하고 연근으로 코피 잡은 엄마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동네방네 그 레시피는 유효해요, 아직도.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일은요, 연근에서 막 펑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 조그만 오일 주머니에서 뽑아내는 거라서 양이 되게 많은 거에서 한두 방울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연근 10개에서 한 방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기름이 있어요. 다 5단에서 한 방울 뽑은 기름이 있어요. 내가 이 2방울을 매일 아이한테 사용을 하면 연근 10개와 부추 5단을 매일 쓰는 효과가 나오겠죠. 모든 음식은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오빠 그랬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동의하시죠? 네. 근데 요즘에 음식이 하도 난리가 나서 병을 만드는 음식들이 많긴 하지만, 원재료의 음식은 정말 땅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은 애들은 사람의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내 연근과 부추를 정말 제대로 재배한 걸 매일 2방울 쓰면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음식이 컨셉이기 때문에 한 번 먹어서는 안 돼요. 약도 한 번 먹어서 안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써주시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밥이에요. 왜? 매일 먹으니까. 밥, 물. 이건 정말 좋은 거 사라고 물. 좋은 거 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매일 꾸준하게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하게 쓰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로마는 그런 컨셉이에요. 약은 아니지만 고농축의 음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이해되세요? 심지어 얘들은 몸에 남지 않아요. 약은 남아요. 그죠? 다 단류하면서 독성을 만들지만 아로마는 다 배출돼요. 그래서 내성도 없고 의존도가 생기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내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성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성이라는 게 내 몸이 어떤 약이나 성분에 적응을 해버려서 효과가 없는 게 내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타이레놀 내성 생기는데 2년 정도 걸려요. 매달 생리통을 2알씩 먹으면 2, 3년쯤 지나면 2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5알까지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평생 먹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통 여러분 드신 약의 성분은 많아봐야 5개, 6개예요. 많아봐야. 대부분 그 유효 성분은 1~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거 관련된 그냥 보조라고 들어가면 돼요. 그거에 적응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로마는 식물에서 바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 30가지에서 800가지예요. 여기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 내에 내성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 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내성이 안 생기진 않아요. 도깨비만큼 살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공부하실 때 자세가 딱 되게 막 필기하시잖아. 막 외울 거 되게 많을 것 같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한 장 외우시면 되세요. 이거 돌려주세요. 이거 한 장 외우시면 아로마 모든 효능을 50%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